이강민의 잡지사 5월호 세 번째 페이지, 잡지사 키즈들의 영웅, 잡지사 키즈들의 롤모델, 썬킴 역사 스토리텔러와 썬문답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썬킴이에요. 이 목소리 안 내실 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감사합니다. 하필이면 오늘이 노동절인데 왜 쉬지 않고 이렇게 일을 하세요? 녹화일이나 노동절이지 오늘 어린이날입니다. 방송. 알겠습니다. 네, 네. 잘못 시비 거셨어요. 아, 예. 오늘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날이에요. 네. 네. 어린이 친구들에게 영상 편지 한 말씀 하시죠. 네. 어린이 여러분, 어린이 여러분들은 우리나라의 꿈나무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꿈을 갖지 마세요. 나중에 크면은 다 바뀌어요. 난 장군이 될래요. 난 대통령이 될래요. 될 것 같죠? 안 돼요. 그냥 열심히 사세요, 그냥. 어렸을 때 꿈이 저요? 네. 저는 꿈이 만화가 있어요. 만화가. 좀 구체적이다. 실제로 거기 보물땡이라는 그런 네. 만화책이 있었거든요. 예. 제 기억으로는 그 한 어린이날 특집으로 어린이 만화가를 한번 모집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만화책을 만들어가지고 그 출품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뒷심이 부족해서 다 못 맞췄어요. 앞에 한 10페이지 정도는 제가 원본을 갖고 있습니다. 되게 엄청 유명한 스타 작가들이나 이제 완결이 안 나면은 되게 조바심 나고 이런 편인데 수요가 없는데 완결을 안 냈네요. 아니 그래가지고 네네. 그래가지고 그때 꿈이 굉장히 구체적인 게 뭐냐면은 집에서 말렸죠. 야 무슨 만화를 하냐 공부하라고. 진짜로 출가를 하려고 했어요. 어린 나이에 출가를 해가지고 당시 만화의 거장 밑에 문화생으로 들어가려고 길창덕 선생님이라고 계시거든요. 그래요? 꺼벙이 꺼순이를 그리신. 꺼벙이 알죠. 꺼벙이. 나는 길창덕 선생님 집에 찾아가서 난 문화생이 되겠다 했는데 주소를 몰랐어요 제가. 못 갔죠. 그 당시에 뭐 어디 검색도 안 되고. 네. 와우. 그렇습니다. 우리 선생님은 어린 시절 어떤 어린이였나요? 독불 장군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제 유치원 때 사진이거든요. 본인입니까? 중간에 짝다리를 짚고 있는 저 어린 친구. 야. 여자같이 보이죠? 약간 옷이죠? 저게 머리를 양갈래로 딴 게 아니라 옷이에요. 딱 보면 여자 어린이잖아요. 선이 고와 역시 레그 썬킴. 이 에피소드가 있어요. 어떤 에피소드?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저를 여자로 많이 알았어요. 이름도 김선영이잖아요. 그렇죠. 여자 이름이요. 초등학교 4학년인가 한번 여름방학 때 한참 그때 이제 컴퓨터 학원이 유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제 컴퓨터 학원에 등록을 해서 컴퓨터를 배웠어요. 한 달 끝나고 한 달 수강 끝난 다음에 마지막 날에 선생님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뭐라고? 너 남자였냐? 진짜로니까 얼굴도 곱고 이름도 김선영이니까 안녕하세요 선영이에요. 그 정도예요. 참. 근데 조금 더 커서는 남자답게 되게 잘생겼네. 늠름하게. 저건 저 초등학교 한 3학년인가 4학년 때 사진인데. 전영록 씨 아니에요? 전영록. 누구 전영록이요? 아직도 눈밤인가 사랑을 쓰려면 연필로 쓰세요. 저게 우리나라거든요. 그래요? 그 나중에 저것도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저게 새마을호라는 기차예요. 지금도 있죠, 새마을호. 있죠. 새마을호의 특시를 타시면요. 그러니까 맨 앞쪽이 철도를 바라보는 통유리 창이었거든요. 그래서 기차가 가는 걸 보면서 여행을 할 수 있었어요. 특시를 탔는데 이거 늘 일상 있는 일이라는데 굉장히 건방진 표정을 짓고 있네요. 아니 그냥 맨날 있는 설레하지도 일인데 않고. 뒤에서 선영아 잠깐 뒤를 쳐다봐. 왜 귀찮게. 딱 그 표정이다. 그 순간이다. 졸려. 야, 사진도 느낌 있게 잘 찍어주셨네. 자, 꼬마 선영이의 시간이었고요. 자, 어린이날을 맞아서 썬킴의 썬문답 오늘은 세계의 위대한 어린이들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이 위대하겠지만 조금 더 남다른 용기를 냈던 어린이 혹은 남다른 관찰력으로 세상을 바꿔놓은 어린이들을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 위대한 어린이 어떤 어린이들인가요? 네, 바로 파라과이의 어린이날을 만든 파라과이의 어린이들을 한번 소개를 할까 합니다. 파라과이가요 남미에 있는 내륙 국가예요. 바다가 없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루과이에 둘러싸여 있는 나라예요. 내륙 국가요. 그래서 외국을 가지 않는 이상은 바다를 구경을 못하는 나라거든요. 근데 의외로 남미 최강 국가였어요. 저기가요. 한때는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이후에 그러니까 로페즈 대통령이라고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약간 권력을 세습한 그런 집안이었는데 건국의 아버지와 그의 아들 1대 2대까지는 정말로 통치를 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약간 선견지명이 있어가지고 유럽 국가로부터 기술도 도입을 하고 그래서 옆에 있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땅덩어리가 얼마나 넓어요. 네, 그럼요. 그거에 비해서 굉장히 선진국으로 나라를 만들어놨어요. 야. 근데 아들 레미, 손자, 그 세 번째. 예. 로페즈 때부터 네. 약간 엇나가기 시작해요. 아하. 약간 꿈을 뭐라고 할까? 원닥에 꿨다고 하나 할까? 왜요? 야,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데 말이야. 옆에 있는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에 비해서도 바다가 없잖아. 바다가. 정복하자. 그렇죠. 우리나라도 한번 바다, 오션 한번 젖바다에 누워 한번 해보자. 우루과이 침공하자. 우루과이를. 예. 우루과이를 꿀꺽하면은 바다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우루과이가 당시 브라질과 약간 동맹 관계였거든요. 그래서 우루과이를 침공하자마자 브라질이 너희들 내 동생을 건드려? 참전했구나. 참전을 해요. 예. 근데 파라과이도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아르헨티나인가? 아니요. 그래요. 당시 인구가 예. 파라과이는 55만 명. 네. 그다음에 브라질은 무려 1,000만 명이었거든요. 예. 근데 군대 병력 수가 예. 파라과이가 거의 10만인 반면에 브라질은 2만밖에 안 됐어요. 아니 국민이 55만인데 병력이 10만이라고? 야. 그만큼 뭐 월급을 잘 줬겠죠. 예. 그러니까 군인들의 머릿수 가지고 한번 밀어보자가 예. 된 거예요. 그런데 지도를 잘 보시면은 네. 파라과이에서 우루과이로 가려면 네. 아르헨티나 땅을 거쳐 지나가야 돼요. 사이에 낀겨 있네요. 낀겨 있다뇨. 끼어 있다고 하셔야지. 끼어 있네요. 예. 어린이들에게 더 익숙한 단어로 오늘은 쓰고 있습니다. 아, 네. 예. 그러네. 경상도 사투리는 낑기다고 하거든요. 낑긴네. 아니 옆으로 약간 벗어나면은 예. 제가 처음으로 라디오 방송을 시작을 했던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네. 불문율로 게스트가 아니라 MC는 표준어를 썼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저는 몰랐거든요. 서울 사람들은 일요일, 월요일이라고 하는 걸. 그래서 제가 이제 금요일 날 마지막 생방송 라디오에서 예. 여러분 그러면 일요일 잘 보내시고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그러니까 PD님이 야! 월요일, 일요일이야! 아니 그럼 월요일을 하지 월요일을 뭐라 하는데? 이 와중에 목소리는 멋있는 척해. 이게요. 저도 부산 출신이다 보니까 이게 안 고쳐져요. 월요일. 특히 얼떨결에 저기요 잠깐만요 피디님 옷이 문에 낑긴네. 이게 나와요 이게요. 부산에서도 많은 어린이들이 오늘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자유롭게 가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부산 어린이들 꿈꾸지 마이소. 꿈은 안 이루어집니다. 예. 자, 그래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아르헨티나가 중간에 끼어 있네요. 진짜. 그래서 아르헨티나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뭐라고? 파라과이가? 네. 야 우리 군대가 너희 땅 좀 지나갈게. 약간 임진을 하네. 왜군이 우리에게 명나라로 가기 위해서 길을 터달라. 정면가도와 거의 비슷해요. 예. 너희와는 전쟁할 필요 없고 우리가 우루과이로 갈 거니까 길을 좀 비켜달라. 했더니 아르헨티나가 웃기고 앉아있네. 협조를 안 했구나. 그래가지고 3개국과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아르헨티나도 저쪽으로 간 거예요? 그렇죠. 그래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루과이 대 파라과이 3대1. 안 되잖아 이거는. 아니 처음에는요 파라과이가 그래 한번 3대1로 다 들어와. 야 기세가 대단하다. 너희들 아르헨티나도 1,000만 명이 넘는 인구였는데 그 병력 수가 2만이 안 됐어요. 병력 수에선 해볼만하다 이거죠. 예. 인구 가지고 하는 거 아니야 전쟁은. 이 단기전으로 끝나면 우리가 승산이 있다라고 파라과이 로페즈 대통령이 판단한 거예요. 네. 3국 들어와 했는데 이게 점점점 장기전이 돼버리네요. 그러니까 전쟁이 오래 지속이 되면은 이건 전쟁은 국녀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점점 파라과이에 밀리기 시작했어요.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파라과이에 군대 병사가 필요하니까 남자 90%가 전사랍니다. 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파라과이의 성비가 남녀 성비가 1대 9가 되는 이상한 상태가 돼버려요. 와, 저 보통 일이 아니었구나, 진짜.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로페즈 대통령은 여기서 스탑을 해야 되는데 무리수를 둬요. 어떻게 해요? 10대 미성년자 남자애들 다 전쟁터로 끌고 와라. 10대? 10살 전후의 애들도 일부러 코수염 붙이고 해가지고 어른인 척 해가지고 성인 병력으로 보이려고? 성인 병력을 보이게 해가지고 너 일로 와. 몇 살이야? 10살인데요. 코수염 붙여. 들어가. 진짜로? 한 15살, 16살 이 정도는 우리도 한국전쟁 때 학도병들도 있고 했지만 그렇죠. 10살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10살 그렇죠. 지금 아니 이게 파라과이의 소년병이라고 하는데 특히 이제 1869년 8월 16일 날 그 아코스타 뉴오란 지역에서 전투가 벌어집니다. 여기서 공식적으로만 10대, 말도 10대지 한 10살, 11살, 12살짜리 아이들이 6살도 있었대요. 6살도 있었어요. 6살도. 와. 공식적으로만 3,000에서 4,000명이 죽어요, 저기.
저 전투에서. 아, 진짜 너무 비극적이네. 그래서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면 엄마들이 피눈물을 흘릴 거 아니에요. 자기 당연하죠. 10살도 안 된 아들이 저기서 죽으니까. 네. 근데 그 당시 이제 브라질 또 너무 했어요. 왜요? 시신들, 그러니까 이 소년병들의 시신들을 흔적도 없앤다고 하면서 기름을 부어서 이제 불을 붙여버렸거든요. 근데 여기서 엄마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뜨거가 아니라 네. 불구덩이 속으로 같이 들어가요. 어... 그러니까 불타 죽어가는 아이를 껴안으면서 엄마가 미안하다. 같이 우리 천국 가자. 아, 진짜. 그래서 이 8월 16일 네네. 그 아코스타 니오 전투가 일어난 이날이 그 당시에 희생됐던 아이들을 기리기 위한 파라과이의 어린이날이 됩니다. 아, 파라과이 어린이날이 지금도 그럼 그날이 8월 네, 16일. 8월 16일이에요. 그래서 파라과이의 어린이날은 웃을 수만은 없는 그러네. 날이에요. 의미가 굉장히 묵직하게 다가오네요. 네. 예. 그래도 그게 남미 역사까지 아십니까? 남미요? 이야, 말 대단하십니다. 섭외만 하시면요. 예, 예. 어디든 간에 30분까지는 얘기할 수 있어요. 아, 마다가스카르 역사 이런 거 다 돼요. 요즘 섭외가 들어오는 게 저번에 말씀드렸나? 효자의 역사. 지난주에는 뭘 아니 효자의 역사가 뭐야? 아니 거기 저 효자의 역사가 뭐야? 뭐, 그러니까 뭐 현숙 선생님 뭐 그런 계보를 말하는 건가요? 그 지역에 있는 예. 한 향교 단체에서 예. 연락이 오신 거예요. 효자의 역사 가능하냐고. 아, 효자의 역사가 뭐야? 가능하다고. 효자손의 역사면 내가 이해하겠는데 효자의 역사를 어떻게 말해? 저도 이게 약간 몰래 카메라가 싶은 다음에 예. 그래서 한다고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하지 하다가 한다고 했어. 썬킴처럼 사지 말자고. 아하. 그렇구나. 그리고 지난주에는 예. 실제로 모 TV 방송국에서 섭외가 오신 거예요. 네. 뭐라고 뭔지 아십니까? 뭐라고요? 소화불량의 역사를 또 아, 소화불량을 했어요, 제가 또. 정말 박수. 박수. 우리 어린이들 be ambitious. 예, 뭐든 빼지 ambitious. 마시고 예, 선생님처럼 훌륭하게 자라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효자의 역사 찾아보고 효자의 싶어. 역사. 예. 자, 이렇게 좀 묵직한 의미의 어떤 전쟁과 연결된 어린이들도 있지만 반면에 평범한 등굣길이 세상을 바꾼 순간이 있었고 그 중심에도 어린이가 한 명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일인가요? 1960년 루이지아나주 뉴올리안스에서 살았던 루비 브리지스라는 한 흑인 소녀 이야기입니다. 루비 브리지스. 루비 브리지스요. 당시 1960년대 미국 남부라고 하면은 흑백 차별이 대놓고 있었던 때예요. 저번에 한번 남북 전쟁 때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저 남부 루이지아나나 이런 남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말합니다. 뭐라고요? 백인들이 흑인들 보고 We made you free, not equal 이런 말하거든요. 자유롭게 만들어졌지 백인과 equal 평등하게 만들어진 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세그리게이션 로라고 해가지고 네네. 아예 대놓고 흑백 차별. 흑인과 백인이 들어갈 수 있는 식당 다르고 화장실 다르고 같은 버스를 타도 백인이 앉는 자리, 흑인이 앉는 자리가 따로따로 있었거든요. 노예가 아니라는 거지 니들이 우리랑 동급은 아니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제가 미국에 있었던 9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있었어요. 대놓고. 그래요. 남부 지역에 제가 가죠. 식당에 가면은 주문을 안 받아요. 야. 주문을. 그러니까 대놓고 나가라고는 소리 못 하지만 바쁘다고 주문을 안 받으면 네가 나가겠지. 노골적으로 그때까지만 해도 있었네요. 그때까지만 해도 있었어요, 이게요. 예. 이런 가운데 이제 루비 브리지스라는 그 흑인 소녀가 이제 유치원을 졸업한 다음에 백인이 위주로 다니던 초등학교에 시험을 보고 합격을 합니다. 예. 주위에서 말려요. 저기 보이는 이제 윌리엄 프란츠 초등학교인데 너 가봤자 너 거기 입학 안 된다고 실질적으로. 그렇지. 그런 일이 없었나요 전에는? 없었어요. 예. 최초구나. 근데 부모님이 정말 위대한 부모님이었어요. 네가 시험 보고 합격했으니까 기죽지 말고 넌 가라고. 해서 어린 루비 브리지스가 일단 등교를 합니다. 저 백인 초등학교예요. 일단 한 명 교사를 빼고는 나머지 다 백인 교사들은 아예 출근 안 해요. 흑인이 들어가 있는 교정에는 나 갈 수가 없다. 선생님들이 출근 거부. 백인 선생님들이 출근 안 해요. 그 정도였구나. 예. 그리고 백인 학생들도 등교를 안 해요. 부모님들이 말려요. 감히 흑인이 우리 백인 학교에도 오냐. 그리고 KKK를 비롯해서 그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만약에 등교를 계속 시키면은 우리가 독살하겠다, 죽이겠다. 이 어린애를 아이를 협박까지 해요. 그러면 뭐 그 루비 부모님도 그렇고 루비 당사자도 그렇고 엄청 두려웠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당시 이제 연방법은요. 여기 지금 주법은
유지가 됐는데 네. 연방법 자체는 그 흑백 차별을 이제 폐지를 했어요. 네네. 그래서 연방 정부에서 보안관을 파견합니다. 아. 백인 보안관을요. 예. 그래서 등교 하교 저 보이는 저 장면이요. 아, 저 사진이 지금 등교길인 거예요? 예, 저건 저 하교 장면인데. 하교길이겠네. 계단을 내려오니까. 예. 예. 그러니까 등교 하교를 어. 연방 정부에서 파견온 백인 보안관들이 어떻게 보면 에스코트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구나. 테러 당하지 말라고. 좀 굉장히 의미 있는 사진이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거를 모티브로 해가지고 네. 그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일러스트 작가인 그 노먼 록웰이라는 작가가 있거든요. 네네네. 우리가 안고 살아가는 문제라는 저 그림을 그려요. 저게 지금 사진이 아닌 그림이거든요. 네. 저기 보면 뒤에 네. 니거라고 적혀 있죠. 그 역사니까 말씀드릴게요. 네. 절대로 흑인들에게 써서는 안 될 표현이에요. 그 한국 분들이 니꺼 내꺼 막 이러다가 한석이 듣고 막 그런 오해 일도 많이 있대요. 하세요. 오해 많이 맞아요. 하세요. 예. 그리고 저기 또 자세히 보시면 밑에 KKK라고 적혀 있거든요. 죽이겠다. 그리고 땅바닥 저쪽 보시면은 빨간 거 보이시죠? 예. 저 토마토예요. 던진 거예요?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루비 브리지스가 첫 등교 날에 예. 백인 학생들과 학생들의 백인 부모들이 토마토를 집어 던졌대요. 네. 근데 그 어린 루비 같은 경우에는 이거가 약간 축제였다고 착각을 했대요. 그래요? 토마토 던지는 축제가 있으니까. 네. 하필이면 내가 등교하는 첫날이 토마토 축제 날이구나 네. 했는데 그게 아니라 너 꺼져라 였었어. 그 정도로 순수했던 아이한테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그렇죠. 당시 이제 그 루비를 경호했던 연방 보안관 왈 네. 어떤 상황에서도 이 꼬마는 정말 의연하게 등교를 하고 하교를 했다 해요. 그리고 방금 보셨던 저 그림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나중에 이제 오바마 행정부 때 백악관에도 걸리거든요. 아, 오바마 대통령이 저 그림을 보고 예.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요? 이 소녀와 이 그림이 없었으면은 오늘날 백악관에 있는 나 흑인 대통령 오바마는 없었다. 맞는 말이지. 맞는 말이죠, 맞는 맞는 말이지. 말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저 KKK 써 있고 뭐 니거 써 있고 실제 그걸 보고 그린 거잖아. 그렇죠. 실화를 야, 바탕으로 한 그림이에요. 정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 위대한 어린이, 루비 얘기도 만나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위대한 발명을 통해서 세상을 바꾼 어린이들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그 점자가요. 사실 한 어린이의 손끝에서 태어났다고 하던데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1809년 프랑스에서 태어난 어린이 이름은 루이 브라유라는 시각 장애인이었어요. 그 어린이 그 스스로도. 네. 예. 저 루이 브라유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쓰는 점자를 만들었는데 네. 후천성 시각 장애인이었습니다. 네. 아버지가 그 가죽고 제품을 만드는 그런 그 기술자였는데 네. 구멍을 뚫어야 되겠잖아요. 가죽 제품이니까. 그 송곳이 필요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빠가 일할 때 쓰는 송곳을 가지고 놀다가 실수로 왼쪽 눈을 찌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오른쪽 눈까지 감염이 돼가지고 이제 후천성으로 시각 장애인이 되는데 네. 굉장히 머리가 좋았어요. 예. 앞이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하냐? 통째로 다 외웠습니다. 뭐 책이든지 이런 걸요. 앞이 안 보이니까. 네. 그래서 이제 맹인 학교에 이제 들어갔는데 네. 당시에 이제 맹인들을 위한 글자 시스템은 있었어요. 뭐였냐면 우리가 쓰는 이런 진짜 글자 있었습니다. 알파벳을 책에 꾹꾹꾹꾹 눌러가지고 네. 꾹꾹 누른 걸 손으로 감각으로 느껴가지고 이제 문자 모양은 똑같고. 똑같고. 예. 근데 이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겹치지 않기 위해서 찍기 위해서는 A와 B와 C와 D 사이가 간격이 넓어야 돼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책 한 권에 상대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이 적어요. 그리고 O, 네. Q, 네. C 그렇지. 이런 거는 헷갈려요. A인지 L인지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요? 예. 많이 읽다 보면 닳아가지고. 그렇지. 네. 그래가지고 이 루이 브라이유가 이제 맹인 학교 다니면서 안 되겠다. 네. 정말로 그럼 우리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문자 시스템을 만들자 네네네. 해서 개발에 들어가는데 네. 당시 프랑스군에서는 야간 문자라는 게 있었어요. 야간 문자 군에서 쓰는. 군에서 쓰는. 예. 그 밤에도 무슨 뭐 이렇게 군사 뭐 기밀 문서라든지 뭐 네. 보려면은 불 켜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구멍을 뻥뻥뻥뻥뻥뻥 뚫어놔가지고 예. 이걸 가지고 이제 밤에 손으로 느껴가지고 그 문서를 파악하는 야간 문자가 있었거든요. 예. 이걸 우연히 루이 브라이유가 알게 돼요. 되고. 예. 이거 가지고 그럼 우리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를 만들자. 근데 프랑스 군에서 썼던 그 야간 문자는 점 12개 가지고 이제 한 단어를 만드는 거였는데 네. 이게
한 손가락이 안 들어가거든요. 12개는요. 너무 좀 많은 것 많아요.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손가락 하나만 딱 떼도 어떤 글자인지 알 수 있게 이걸 12개를 6점으로 줄이자. 그래가지고 나이 15살 때 저 소년이 와. 이거를 6점 6개로 네. 점자를 만들고 지금도 저거 보시는 것 같이 지금 현재 시각장애인들이 그 쓰는 네. 점자를 루이 브라이유의 이름을 따서 브라이유 알파벳이라고 불러요. 그 엘리베이터 버튼 밑에서 보고 그랬던 점자를 저 친구가 만들었었구나. 네. 예. 그래서 15살 루이 브라이유가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그 점자를 만들었는데 당시 대단하다. 프랑스 사회에서는 굉장히 이걸 싫어했어요. 싫어할 게 있나요? 아니, 왜 왜냐면 싫어하죠? 예. 기존 시스템을 왜 바꾸냐. 보수적이어서. 뭐 예. 모난 정이 돌맞는다고 해가지고 그냥 있는 대로 할 것이지 왜 너희들이 또 공부를 할 것이냐. 그리고 그냥 한낱 아이이기 때문에 무시한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왠지. 예. 그래가지고 하여간 고생을 해가지고 이 점자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결핵으로 일찍 요절을 해요. 브라이유가요? 브라이유가요. 40대 초반 때 이제 요절을 하는데 이 나중에 이제 브라이유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브라이유가 만든 브라이유 문자를 맥인들을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로 공식 인정을 합니다. 본인은 살아 있을 때 그게 이제 공식적으로 시작된 걸 못 못 봤네요. 봤죠. 그건 안타깝지만 정말 위대한 일을 해낸 어린이였습니다. 맞습니다. 예, 브라이유. 다음 소개할 어린이도 기발한 아이디어로 세상을 아주 따뜻하게 만든 어린이라고 합니다. 이번엔 또 무슨 얘기인가요? 1873년 메인주로 가봅시다. 미국 지도를 보시면 메인주가 동부죠. 동북부, 동북부. 캐나다 쪽으로. 그거 완전 추운 데네. 겨울이면 엄청 춥죠. 예, 메인주로 갔어요. 메인주로 예. 갔습니다. 추워. 예. 여기에 체스터 그린우드라는 어린이가 있었습니다. 예. 겨울철이라고 하면은 여기 한 영하 20도까지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얼음에서 썰매 타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네. 근데 영하 20도에서 썰매 타면은 귀가 얼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엄마, 나 지금 얼음 위에서 썰매를 타고 싶은데 귀가 너무 시려워. 그때 엄마가 하는 말이 손으로 귀를 잡고 타라고.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잖아, 그건. 나도 할 수 있겠어. 예. 근데 썰매를 타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손은 균형을 좀 잡아야 돼요. 손을 써야죠. 손을 써야지 예, 이게. 당연히. 예. 이렇게 하면 힘들거든요. 뭐 당연한 얘기인데 스토리텔링을 하니까 되게 흡입력이 있네.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 체스터 그린우드가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약간 엄마랑 같이 공동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예. 그러면 털막에 가지고 털 가죽으로 귀를 덮어보자. 털마개가 없었구나. 아니 있긴 있었는데 이걸 네. 어떻게 붙일까 하다가 네. 굉장히 단순한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네. 우리 지금 헤드폰 같이 네. 이걸 철사로 연결해 보자. 요렇게 옛날엔 그 털을 그냥 이렇게 대고 있었는데 네. 이걸 그냥 연결한 거예요. 이걸 철사로 한번 연결해 보자. 오. 철사로 연결해 가지고 딱 귀에 붙여요. 네. 그러니까 손은 자유롭게 하면서 썰매를 탈 수 있게 됐는데 그래서 저기 하고 있었구나. 난 왜 저기 사진을 찍는데 귀마개를 하고 있나 했더니. 그래가지고 이제 체스터 그린우드가 이제 저거를 그쵸? 아이가 개발을 했어요. 근데 저 아이디어를 가지고 부모님이 사업을 해요. 너는 어리니까 너는 그냥 가만히 있고 우리 부모님이 이거 가지고 귀마개 공장 만들게. 이거 팔아서 저금해 둘게. 그렇죠. 그렇죠. 어린이날. 예. 참 여러분들 어린이날 용돈 주실 때 엄마가 보관하고 있을 게 절대 믿지 마세요 그거요. 그거 네. 예. 어쨌든 네. 엄마가 그럼 개돈 써요 그거. 요새 누가 기회를 해요. 그래가지고 예. 부모님이 예.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 귀마개 사업을 하셔서 큰 돈을 법니다. 야. 그래가지고 이 특허 출원도 했다고. 특허 출원도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 메인주에서는 네. 이 귀마개를 처음 만들었다 해서 매년 12월 첫째 토요일을 네. 체스터 그린우드의 날로 정해가지고 기리고 있는데 여기서 잠깐만. 이거는 귀마개를 처음으로 상품화해서 판 케이스잖아요. 예.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귀마개는 네. 전 세계적으로도 만들었고 예. 우리나라에서도 정조 임금이 만들었다고 딱 기록에 남아 있어요. 정조 임금이? 그 수원 화성 건설할 때 예. 빨리빨리 만들어야 되니까 겨울철에도 공사를 했거든요. 귀가 시립잖아요. 와. 그래가지고 정조 임금이 어떻게 하셨냐면 귀가 시린 우리 백성들 귀 따뜻하게 하라고 토끼 털 가지고 귀마개를 만들어서 하사하셨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귀마개 형태도 연결됐나요? 그렇겠죠, 아마요. 형태 안 나와. 그래서- 외민 정신.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귀마개를 만들었지만 이걸 돈 주고 판 거는 체스터 그린우드가 처음이다. 우리도 그 정조의 날 하나 만들어야겠네. 정조의 날이요? 겨울에. 예. 수원 특례시 전화번호가 몇 번인가? 야, 그렇습니다. 어쨌든 체스터 그린우드. 이 혁신이에요. 이거 간단해 보이는 아이디어도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예. 자, 그리고 그 아프리카의 빈국 말라위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는 한 소년이 이제 그림만 보고 직접 풍력 발전기를 만들어서 마을에 전기를 공급한 일이 있었다던데요. 2001년도 말라위라는 아프리카 국가에 살고 있던 윌리엄 캄코암바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예. 윌리엄 캄코암바 저 친구인데요. 예. 당시 얼마나 그 기근이 들었냐면은 사람이 먹을 밥도 없는데 당연히 강아지는 먹을 밥이 없었겠죠. 그렇죠. 자기가 키우던 강아지가 굶어 죽었대요. 그래서 강아지를 끼워안고 펑펑 울면서 이 기근을 없앨 방법이 뭐가 없을까? 그럼 당연히 이제 우물에서 뭐 펌프로 물을 뽑아 와야 되는데 물 걱정은 마세요. 썬킴 자동 펌프가 없었겠죠? 없었어요. 예. 일단 전기가 없어요. 전기 자체가. 예. 전기가 있어야지 썬킴 자동 펌프로 물을 뽑아 올릴 건데. 그렇죠. 예. 그러면 전기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마침 요 친구가 학비가 없어가지고 학교에서 쫓겨나요. 예. 학비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동네 도서관에 가가지고 여러 가지 과학책들을 빌려보는데 딱 뭐가 보이냐면 풍차가 나왔어요. 풍차. 예. 네덜란드 같은 데 있는 풍차 같은 경우는 돌아가면서 곡식도 빻지만 풍력 발전도 하잖아요. 그럼요. 예. 그러면 지금 무시로 불고 있는 이 말라위의 이 바람 가지고 전기를 만들 수도 있겠네 해서 풍력 발전에 관련된 연구를 해요. 도서관에서 본 어린이용 책에 나온 풍차 그림 하나만으로 과학 잡지 가지고 딱 보니까 뭔가 돌 수 있는 돌리면은 전기가 생산되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딱 보니까 우리 아빠 자전거 요즘은 모르겠지만 예전에 자전거는 앞바퀴에 소형 발전기가 있어가지고 진짜요? 요즘은 없나요? 발전기가 왜 필요해 자전거에? 전기 자전거도 아니고. 그러니까 코일이 있어가지고 이거 앞바퀴에 붙이면은 이 앞바퀴가 돌면 이것도 코일이 돌아가가지고 발전이 돼가지고 앞에 있는 전구에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전구 키려고. 전구 키려고. 예. 그래서 막 밟으면 밝아지고 이 천천히 가면 점점 어두워지는 게 있어. 밤에는 거의 살기 위해 밟아야 되네. 야, 길이 안 보여. 가자.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나요? 지금 저거를 돌리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전선이 필요한데 전선이 어디 있을까 하다가 엄마가 빨래 말리던 빨래줄에 딱 보니까 전선이에요. 이 친구 한번 크게 혼날 것 같은데. 부모님한테.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거의 맥가이버 수준이거든요. 우리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 주변에 있는 거 다 활용하라고. 어쨌든 실생활에서 영감을 얻었어요.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가제트 아니야 이거? 가제트인가? 모르겠네. 이걸 모아가지고 풍력 발전에 성공을 시켜요. 그래서 우물에서 이제 물을 길어 올립니다. 예. 그러네. 저기 풍차 비슷한 거에 자전거가 있어 지금. 아빠 자전거야 저거. 아빠 자전거. 야, 내 자전거야. 그러네.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저 친구가 살고 있는 동네에 그러니까 물 걱정을 해소를 시켜줘요. 저걸로 전력을 생산해서. 네. 그리고 저 윌리엄 쾅캄바 저 친구의 저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도 한번 보세요. 잔잔한 스토리인데 감동적이에요. 그리고 저 친구가 또 세계적인 스타가 됩니다. 테드 있죠? TED 테드 강연이요. 15분 동안 하는 거. 거기에 나와서 자기가 어떻게 말라위의 동네에 그 기근을 발전을 통해서 해소했나 연설하는 게 있거든요. 감동입니다. 세바시에 나왔나요? 세바시요? 우리 CBS 형제 프로 세바시. CBS와 관계가 더 이상 없다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또 평범한 어린이들이 진짜 이번에는 정말 슈퍼히어로급 용기를 이제 발휘했던 그런 위대한 순간이 있는데요. 지금 소개해드릴 어린이는 10살의 나이에 용기 있는 판단으로 수백 명 사람들의 목숨을 구한 어린이라고 합니다. 2004년도 기억하시겠지만 인도양 쓰나미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벌써 2004년도니까 20년이 넘었네요. 이때 영국 소녀 10살 틸리 스미스라는 이런 어린 친구가 저 친구인데요. 마침 푸켓에 여행을 가족들과 함께 간 상태였어요. 근데 저 친구가 딱 보니까 파도의 움직임이라든지 이 딱 봤을 때 이게 아무리 봐도 쓰나미 같다. 쓰나미의 전조 같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아니 무슨 동물적 직감이 있는 것도 아니고 파도에 그걸 보고? 저 친구가 무슨 바다 메기가 아니라 왜 하필 또 맥이에요? 불과 몇 주 전에 학교에서 공부를 한 거예요. 쓰나미에 대해서. 그 쓰나미가 밀려오기 전에는 파도가 이런 모양을 하고 이런 전조현상이 있다는 걸 배운 상태에서 푸켓에 온 거거든요. 딱 보니까 수업 시간에 나온 게 그대로 펼쳐지고 있는 거잖아요. 선진 교육의 위대함. 그렇죠. 그래가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아무리 봐도 이거 쓰나미가 밀려오는 것 같이 보인다. 빨리 대피하라고. 안 믿을 것 같은데. 예. 안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뭘 하고 할까 반신반의하는 사람이 있고 상황에서 뭐 진짜인가? 그래서 야야야야 기분 나빠 빨리 나와 빨리 나와. 그래서 한두 명 빠져나가니까 슬슬 다 빠져나간 거예요. 예. 근데 실제로 푸켓에서 이 가족들이 머물렀던 해변에만 사망자가 단 한 명도 안 나와. 다 대피해서요. 다 대피해가지고. 그 인근에선 다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저 소녀가 있었던 그 해변에서는 사상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녀의 기적이라고도 하거든요. 진짜 목숨을 살렸네요. 예, 우리 아이들의 말을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어른들이. 아이들은 정말 천사들입니다, 진짜. 자, 여기까지 5월 5일 어린이날 특집으로 저희가 위대한 어린이들을 소개해봤는데요. 근데 꼭 역사의 이름을 남기고 거창한 영웅담을 남겨야만 하는 건 아닐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아주 작은 영웅들이 많다고 하던데 좀 짧게 소개해 주시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그 버스에서 쓰러진 노인을 발견하고 주저없이 도운 두루 초등학교 학생들. 정말 숨겨진 영웅들이죠. 우리나라 아이들. 아이들이 정말 먼저 뛰어가요. 그리고 또 수레를 끌고 가던 어르신이 또 넘어지자 함께 짐을 정리하고 수레를 끈 관산 초등학교 학생들 정말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위대합니다. 진짜. 훌륭합니다. 자, 끝으로 세계의 어린이날에 대한 잡지식 몇 가지를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일단 세계 최초로 어린이날이 생긴 나라를 알려주신다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그 어린이날을 1923년에 만들어서 우리나라가 최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니에요. 그때 소파 방정환 선생님은 자기 스스로 어린이날이라고 비공식적으로 만든 거고 우리나라 어린이날이 공식적으로 이제 공휴일이 된 거는 1975년이에요. 공휴일이 된 거는 법정 공휴일이 된 거예요. 전 세계 최초로 국가에서 인정한 법정 공휴일로 어린이날이 정해진 것은 1927년 이 4월 23일 현재는 튀르키예라고 부르는 터키였어요. 의외네요. 그날이 튀르키예 건국날이거든요. 오스만 트르크가 이제 무너지고 그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라는 튀르키예 건국 아버지가 튀르키예 공화국이라는 나라를 세운 게 1920년 4월 23일이거든요. 이 건국 과정에서 수많은 어린이들이 희생당했다. 그래서 이 어린이들도 건국의 공이 있다 해서 4월 23일을 어린이날로 정하자. 나라에서 정하는. 그래서 7년 후인 1927년 4월 23일 전 세계 최초로 국가에서 인정한 어린이날이 탄생됩니다. 튀르키예가 최초였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남녀 어린이날이 따로 존재한다고요? 이게 남자 어린이날은 5월 5일이에요. 우연의 일치로 우리나라와 같아요. 우연히? 같은 의미가 아니라 남자 어린이날은 5월 5일이고 여자 어린이날은 3월 3일입니다. 근데 약간 의미가 달라요. 남자 어린이들은 약간 사무라이, 무사로 강력하게 자라라 라는 뜻으로 챙겨줬고 3월 3일 같은 경우에는 여자 어린이들 뭐 인형 갖고 싶어 하니까 인형을 주고 예쁜 떼떼 옷을 입혀주는 그런 날이었는데 요게 약간 요즘은 그 퇴색됐어요. 남녀 차별이라고 해가지고 5월 5일을 그냥 남녀 통합 어린이날로 그래요? 기리는데 아직까지 3월 3일 여자 어린이들은 선물 줘 선물 줘. 인형 갖고 싶으면 그렇죠. 걸고 들어가야죠. 방금 저기 나왔던 저 사진이 일본 어린이날에 제가 일본 현지에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톡파원인가요 여기? 저는 놀러 가지 않습니다. 일본을 학술 연구 또는 역사 답사로 갔는데 하필 그날이 3월 3일 여자 어린이날이었던 거지. 저런 학술적인 자료를 또 가져오셨군요. 제가 그 일본 지인 집에서 묵었는데 마침 여자 어린이날이라고 저 집에 꾸며놨더라고요. 스미마생, 사진 구다사이 다이저브 데스까? 찍어 온 거예요, 지금요. 학술적 협조를 구해서. 맞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도이타시마시테. 끝으로 중남미 어린이들은
어린이날보다 더 기다리는 날이 있다던데요. 예. 1월 6일이 동방박사의 날이라고 해가지고 동방박사의 날을 중남미에서 중남미. 예. 아까 중남미 대부분 이제 그 가톨릭 종교는 국가, 그렇지. 가톨릭 국가니까. 예. 동방박사가 그 이제 베들레헴에 있는 그 아기 예수님 만나러 갈 때 여러 가지 각종 그 선물 세트를 들고 왔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기프트 세트를요. 예. 뭐 스팸 같은 거를. 식용유. 예. 식용유 같은 거. 예. 그래가지고 이날을 기리기 위해서 동방박사가 선물을 갖고 왔다고 해가지고 이날은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주는 날로 기려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선물 주고 네. 그다음에 생일날 선물 주고 특히 1월 6일 동방박사의 날도 엄청나게 많은 선물을 아이들에게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날 밤 그 창문 턱에 신발을 가지런히 두면 3명의 동방박사가 찾아와서 선물을 준다고 믿는다고 합니다. 예. 이거 나중에 한번 저것도 한 특집으로 한번 해볼까요? 동방박사 특집. 예, 왜 동방학사 석사가 아니라 동방박사인지? 근데 너무 궁금하긴 해요. 궁금하죠. 예, 있습니다. 자, 우리 어린이들 무럭무럭 잡지사처럼 유익한 콘텐츠도 보고 또 밖에서 많이 뛰놀면서 건강하게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날 특집 역사 속 위대한 어린이들 만나봤습니다. 선생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